컴퓨터 공학 분야의 최신 논문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이나 논문을 읽고 싶으시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탑 컨퍼런스고요. 두 번째는 아카이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분야의 유명 연구실 혹은 기업입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최근 대부분의 컴퓨터공학 연구실들은 탑 컨퍼런스에 논문을 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각 분야마다 탑 컨퍼런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각종 컨퍼런스에 발표되는 논문들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겐 논문도 인공지능 분야의 탑 컨퍼런스 중 하나인 닙스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분야에는 닙스, ICML, ICLR, CVPR, ICCV 같은 다양한 학회들이 존재하고요. 정보보안 분야에는 SMP, CCS, 유지닉스 시큐리티, NDSS와 같은 곳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아키텍처 쪽에는 마이크로, 그리고 HPCA와 같은 또 컨퍼런스들이 존재하고요. 자연어 처리 쪽은 ACL, NACCL과 같은 컨퍼런스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유명한 컨퍼런스들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연구실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유명한 컨퍼런스에 논문을 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 논문은 어떻게 검색을 해서 찾아 읽으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구글에다가 자신의 분야, 탑 컨퍼런스를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 비전 탑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에 있는 거에 들어가 보셔도 괜찮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트리플 AI랑 ECCV, CVPR 그리고 ICCV 이렇게 흔히 잘 알려져 있는 탑 컨퍼런스 리스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국내 사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해외 컨퍼런스 랭킹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뭐 CVPR, ECCV, ICCV 이제 이것들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확실히 인정을 받고 있는 좋은 학회들입니다. 물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컨퍼런스 랭킹이 꼭 절대적인 것들은 절대 아니고요. 또 가끔씩은 굉장히 좋은 논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회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이제 이런 컨퍼런스 랭킹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탑 컨퍼런스 리스트를 확인하신 뒤에 이제 실제로 각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CVPR 2020년도 Accepted Paper 리스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CVPR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퍼 리스트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자신이 관심이 있어하는 그 분야의 논문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백도어 어택이나 아니면 adversarial attack과 같은 이제 이런 논문들을 저는 주로 찾아 읽습니다. 뭐 아니면은 오브젝트 디텍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런 페이퍼들 다 또 구글에다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인용은 얼마나 됐으며 누가 썼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표가 된 논문이라고 전부 다 읽어볼 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특정 컨퍼런스에 발표가 된 논문들 중에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들 논문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 이제 그런 논문들을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앱스트랙트부터 읽어보는 거죠. 딱 읽어보고 이건 내가 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이 논문의 후속 연구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앱스트랙트부터 읽어본 뒤에 이제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인지 아닌지 그리고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신 뒤에 이제 실제로 읽고자 하는 논문들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보통 CVP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비전 쪽이 그렇게 이 논문의 양이 막 많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10페이지 남짓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논문들은 그렇게 길진 않고 대략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가 일반적이고 더 짧으면은 뭐 5페이지 안쪽까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컴퓨터 보안 쪽, 시큐리티 쪽은 약간 논문의 또 길이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이 컨퍼런스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논문을 읽다 보면은 각각 컨퍼런스마다 약간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다루는 컨퍼런스나 아니면 약간 이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약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해주는 그런 컨퍼런스도 존재하니까요. 이제 각각 그런 학회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면서 논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발표가 되는 세션도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이 오랄인지 아니면 스팟라이트인지 포스터인지에 따라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발표가 되는 논문들을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션들이 있으면 이 오랄이라고 되어 있는 구두 발표 세션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논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컨퍼런스 발표 당시에는 오랄이 아니라 뭐 포스터로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논문이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인용이 많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 또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각종 컨퍼런스에서 그 리뷰어들이 높은 평가를 준 것들이 보통 오랄 세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탑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된 논문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잘 올라오고 또한 외국 기술 블로그에서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 많이 검색을 해보셔서 각종 자료들을 또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서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컨퍼런스에 발표가 된 논문들의 그 소스 코드가 이렇게 깃허브에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스북 리서치 팀이 발표했었던 이 믹스업 논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 논문 또한 굉장히 좋은 논문으로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인데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대체로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 논문은 이 페이스북 리서치 팀에서 작성한 논문이며 이 소스 코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파이톨치로 작성됐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고요. 실제로 파일 확인해 보시면은 파이톨치로 작성이 되었네요. 이제 이런 것들 또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과 이 소스 코드 상에서 실제로 구현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게 또 논문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정작 실제로 코드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훨씬 간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은 논문을 읽으실 때 반드시 코드랑 같이 그리고 주석이 있다면 주석과 같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 믹스업 논문 같은 경우는 이쪽이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논문이든 간에 소스 코드랑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따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모든 논문이 다 소스 코드를 깃허브에 공개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인공지능 분야나 정보보안 분야는 대략 절반 이상의 논문들은 그래도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 논문에 적혀있는 저자의 이름 혹은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구글에 저자 이름을 검색하면 저자 이메일이 대부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이 부분은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니면 뭐 소스 코드가 깃허브에 없는 것 같은데 소스 코드 좀 보내주세요. 이제 이런 메일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 저자들은 자기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보통 좋아해요. 그리고 답장도 잘 해주니까요. 논문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질문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논문으로 후속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저자 입장에서는 자기 논문의 인용수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서로에게 또 좋은 거죠. 또한 만약에 나는 컨퍼런스 논문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까 이 컨퍼런스보다 더 최신 연구를 찾고 싶다고 하시면 이 아카이브를 뒤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컴퓨터 공학 분야에 계시는 대부분의 연구자 분들은 이 아카이브 사이트를 정말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연구와 비슷한 연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논문이 나온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다 아카이브에다가 검색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Example 쪽을 이제 저는 이런 걸 또 자주 검색을 합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진짜 많은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무서울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카이브 논문들은 검증이 안 된 논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연구실에서 나왔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논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연구실이 유명한지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특정 연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연구실을 바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대학원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특정 학교의 그 대학원 학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교수 명단이 또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학교의 교수진이나 이 패컬티 프로파일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각 교수님들의 홈페이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쪽 교수님을 검색해 보면은 또 다양한 교수님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특정 교수님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연구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논문들을 출판을 했는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스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연구실에서 어떤 논문들을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교수님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사실 이 정도 연구 실적이면 거의 진짜 엄청난 실적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논문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